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태풍 쏠릭이 지나간 지 이틀 만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태풍 피해 지역의 복구 작업에도 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생방송 가락동 365 농민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농산물은 피망과 무, 방울토마토 그리고 당근입니다.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가장 먼저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확인하시죠. 네, 8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농산물 경매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량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과일 1,699톤, 과일과채 1,563톤, 일반 채소 5,519톤 들어왔습니다. 총 8,782톤 들어왔는데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 3,977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네, 배추 반입 물량도 살펴보죠. 오늘 601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265톤 들어왔었는데요. 전일에 비해서 오늘 336톤 더 증가했습니다. 네, 배추 10kg 상품 평균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15,954원의 가격을 형성했고요.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는 13,000원을 나타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일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일 2754원의 가격을 기록했는데 오늘 좀 떨어진 가격이죠. 4,800원 하락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배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 가격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 23일 22,998원으로요. 최근 7일 동안은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하락세를 보였고요. 오늘 15,954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구마 반입 물량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47톤 들어왔고요. 전일 49톤 들어왔었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98톤 더 증가한 물량 들어왔네요. 호박고구마 10kg 상품 평균 가격도 살펴보죠. 37,089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로는 42,000원에 낙찰됐고요. 최저가는 34,000원이었습니다. 전일 38,002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오늘 37,089원으로 역시나 913원 정도 하락한 37,089원의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네, 최근 7일 동안의 평균 가격 역시나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8월 22일 31,931원으로요. 최근 7일 동안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상승했고요. 8월 25일 38,002원의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요, 조금 오늘은 떨어졌습니다. 37,089원의 가격을 형성했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생고추 반입 물량입니다. 257톤 들어왔고요. 전일 141톤 들어왔었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116톤 더 증가했습니다. 오이맛 고추 10kg 상품 평균 가격입니다. 36,116원이고요. 최고가는 42,000원, 최저가는 31,000원이었습니다. 네, 전일 44,790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36,116원으로요. 전일보다 8,674원 하락한 가격을 받았습니다. 네, 오이맛고추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8월 21일 41,000원이었고요. 그러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53,0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 53,0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떨어졌네요. 42,000원의 가격을 받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 가격도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 18,739원까지 떨어졌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죠? 36,935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36,000원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이맛 고추입니다. 강원 춘천시 29,305원을 기록했고요. 강원 평창군 26,950원, 강원 양구군 24,463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은 지역은 홍천군이었습니다. 53,000원을 기록했고요. 그렇다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살펴보니까요. 인제군이었습니다. 37,46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품목별로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채소, 피망과 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피망 반입 물량입니다. 51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37톤 들어왔었는데요. 전일보다 오늘 14톤 더 증가한 물량입니다. 청피망 10kg 상품 평균 가격입니다. 22,389원, 최고가는 29,000원, 최저가는 18,500원입니다. 네, 오늘 22,389원에 거래가 됐는데 전일 25,743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전일보다 3,354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청피망 최근 7일 동안의 평균 가격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8월 23일 최근 7일 동안은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31,390원에 거래가 됐고요.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22,389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청피망 강원 고성군 18,173원을 받았습니다. 강원 평창군 14,249원에 거래됐고요. 강원 춘천시 16,172원의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원 고성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35,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강원 고성군이 18,173원이었고요.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은 지역은 홍천군이었습니다. 18,78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무 반입 물량도 살펴보죠. 오늘 880톤 들어왔네요. 전일은 241톤 들어왔었는데요. 역시나 더 많은 물량 들어왔죠. 639톤 증가한 물량입니다. 네, 무 20kg 상품 평균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평균가 22,445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29,200원, 최저가는 18,800원이었습니다. 오늘 22,445원에 낙찰됐는데요. 전일은 35,797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13,352원 하락한 가격 22,445원에 낙찰됐습니다. 무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 24,800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쭉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41,5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같은 가격을 유지했었는데요. 오늘은 하락한 가격입니다. 29,2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8월 8일 29,994원으로 높은 가격을 받다가요. 하락했습니다. 18,056원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래도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2,44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살펴보시죠. 산지별입니다. 무 강원 평창군 18,167원에 거래됐고요. 강원 정선군 12,999원, 강원 양구군 21,311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창군이 최고가를 받았습니다.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32,500원에 낙찰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양구군이 뒤를 이었습니다. 29,600원이었습니다. 평균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은 지역 어딜까요? 보니까요. 양구군이네요. 21,311원에 거래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평창군 18,16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요. 이번에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이 피망과 무 경매 상황은 어떤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판캐스터 이경합니다. 지난주는요, 이 태풍에 대한 우려로 참 걱정들 많으셨죠. 그렇다면 한 주 시작인 월요일, 제가 서 있는 이곳 가락동이죠. 태풍이 지난 후에 경매 상황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었는지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은요, 고추를 개량해서요, 매운맛은 쏙 빠지고 대신 영양은 가득한 피망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드릴게요. 경매사님부터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태풍이 지난 후에 큰 피해는 없다고 제가 전해 들었고요. 예, 예. 요 며칠 또 이제 비가 좀 내렸어요. 어떻게 네. 좀 출하량에 대한 좀 변화가 있었나요?
네, 비가 내림으로써 뭐 출하량에 대한 큰 변화는 없었고요. 지금 뭐 저번 주 반입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뭐 태풍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고 지금은 뭐 평이했습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에 피망에 대한 반입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예, 예. 네. 지난주는 피망이 뭐 시장 전체적으로 한 30톤에서 40톤 정도로 기존에 들어오던 양과 평이하게 반입이 됐습니다. 네. 지난주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중요한 오늘의 이제 피망 경매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어제 기준으로 피망 경매를 봤을 때 이제 태풍 때문에 작업을 못 하셨던 분들이 이제 작업을 이제 꾸준히 해주시면서 어제는 피망 반입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시세는 약세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뭐 폭염에 대한 걱정, 거기다 태풍에 대한 우려. 근데 또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가격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좀 상황인데 이렇게 가장 하락의 원인을 크게 어떤 점을 두고 계세요? 첫째로는 이제 고른 선별 그리고 뭐 품질 저하, 시장 반입량의 뭐 증가 및 감소에 이제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선별이라는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예, 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안 그래도 제가 피망을 지금 2개를 들고 나왔는데 네네. 한쪽은 이제 몸매가 이쁘면서 고른 피망을 지금 하나를 들고 나왔고요. 네네. 하나는 지금 좀 못생기면서 이제 일명 기형가라고 하는 이제 피망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그냥 딱 봐도 두 개가 그냥 비교가 딱 되네요. 네, 비교가 예. 되는데 이제 선별을 해 주실 때 네. 요것만 담으셔서 선별을 하면 이제 가격 형성이 좋아지는데 이제 2개를 섞어서 작업을 하실 때는 이제 가격이 그만큼 하락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좀 선별을 분리를 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설명드릴 겸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이렇게 좀 좋은 거 나쁜 거 섞다 보면 오히려 가격을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나쁜 건 과감히 또 이렇게 잘 선별을 하시는 게 제값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도민들이 좀 선호하는 또 피망이 있잖아요. 예. 네, 선호한 피망은 보시는 것 같이 뭐 이렇게 과피가 좀 네네. 이렇게 눌렀을 때 들어가지 않고 단단하고 이제 보시면 이제 몸매도 이쁘게 나오고 이제 알이 좀 굵은 것들을 좀 선호해요. 그러니까 선별을 조금 일괄적으로 좀 잘 해주시면 네. 저희가 뭐 경매사로서 제값을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딱 봐도 제값을 받게 생긴 좀 똘똘한 모습이세요. 자, 그렇다면 주로 이렇게 피망들이 어디로 거래가 많이 돼요? 보통 지금은 마트나 이제 군대 이제 납품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학생들 급식 납품으로 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좀 가격을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 서울 쪽에 비 소식으로 이제 예보가 이제 일주일 내내 비 예보가 돼 있어서 이제 뭐 그동안 태풍 때문에 작업을 미뤄왔던 작업 때문에 이제 반입량도 증가를 하게 되고 이제 비 예보 때문에 시세는 아마 이번 주는 약세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약세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좀 우리 피망이 좀 제값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쁜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피망에 대한 경매상은 좀 짚어봤는데요. 다음 농산물은요, 사계절 내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밥상에 늘 올라오는 무에 대한 경매 상황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부터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정말 그 못난 다리를 이 무다리라고 했는데 오늘 이 무를 보니까는 요걸 닮았다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쁜 무예요. 예.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무가 지금 출하 중인 무인데, 네. 이제 뭐 진부, 인계, 뭐 대길이 주로 출하 지역인데,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거는 진부에서 출하된 무로 네. 지금 가락시장에서 지금 최고가 받는 무입니다. 진부에서 올라온 무를 들고 오셨는데 그 전에 먼저 좀 우리가 지난주에 태풍에 대한 걱정이 많았잖아요. 무에 대한 피해는 없었죠. 예. 네, 무는 크게 피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주말 사이 며칠 동안 좀 비가 또 이렇게 내렸어요. 출하량에 대한 어떤 변화는 없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그 금주부터 정상적으로 출하가 예상이 됐었는데 또 비가 2, 3일 또 잡혀 있어가지고 현재 물량이 정상적인 출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소된 예, 물량이 상황이죠. 감소했죠. 예. 자, 지금 이제 들고 오신 무를 지금 보면서 좀 이렇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냥 한눈에 딱 봐도 너무 좋은데 한번 짚어주세요. 네. 예.
무 생김새로는 표피가 이렇게 매끄럽고 이 크기가 이 중량이 한 2kg. 무 박스로 얘기하면은 지금 20kg 이상 돼야 되고 박스에 9개에서 10개 가득 들어가는 그런 무가 최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좀 크기가 위에서 아래까지 좀 균일하게 잡혀야만이 제값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값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산지에서 무가 좀 잘 자라야 되는데 무의 생육 환경 지금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상상 유례 없는 지금 폭염이 와가지고 7, 8월 좀 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는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생육이 되는데 지금 거의 생육이 안 된 상태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올해 작황은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폭염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예, 작년보다 훨씬 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무에 대한 오늘 경매 상황까지 좀 짚어주시죠. 금주부터 무가 정상적으로 출하가 예상이 됐었는데 태풍 솔리 끝나고 또 다음 지금 금주 지금 한 2, 3일 또 비가 접해 있어가지고 반입량이 많지 않아서 시세는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좀 폭염으로 힘들었는데 또 무에 대한 또 상승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네, 반가워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올 한 해만큼 참 많이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농가에 계신 농민 여러분들에게 좀 힘낼 수 있는, 좀 제값 잘 받을 수 있는 좀 요령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작황이 안 좋다 보니까 농가에서 이 선별해서 작업 올리는데 밭에서 버리는 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선별해서 출하를 해주시면 높은 가격을 받도록 경매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가락동에서 피망과 무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도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로 다시 찾아뵐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생방송 가락동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채소 피망과 무에 대해서 이경화 팜캐스트가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줬고요. 이번에는 농가를 연결해서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전화 연결해볼 곳은요. 이 약화된 고랭지 채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요. 이 피망을 예. 이 특성화 작물로 육성한 농가라고 합니다. 예. 네, 궁금하시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 1, 2장을 맡고 있는 김철규입니다. 이장님이시면 마을 일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고요. 또 피망 농사까지 하시면 더욱더 바쁘실 것 같은데 이 피망 키우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피망 농사를 전문으로 한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오, 그렇게 네. 되셨군요. 이 마을에서 네. 처음으로 피망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일반 이제 원예 채소라든가 감자를 심으니까 소득이 적다 보니까 피망을 주로 이제 시설을 만들어서 피망을 심게 됐죠. 그러셨군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피망 장목반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 분들이 견학이 올 정도로 운영이 활발하다고 하던데 장목반 운영 상황은 어때요? 네, 저희들이 장목반 인원은 33명 정도 되는데 이제 평창군 피망 연구회 모임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설 한 5만 평 정도 되는데 피망이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피망 연구의 피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럼 요즘 피망 값은 좀 어떻게 받고 계시나요? 요즘 피망 값이 좋은 게 한 18,000원, 15,000원, 보통 평균적으로 15,000원 보면 됩니다. 그게 15,000원 정도면은 예년에나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작년도에는 평균 단가가 35,000원 정도 갔습니다. 초장부터 가을까지. 근데 올해는 지금 현재 보면은 평균 단가가 12,000원 정도 가죠. 12,000원. 예. 그러면 한 반토막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좀 농가 입장에서는 생각하십니까? 올해
여기 너무 고온이다 보니까 예. 시설인데 고온이다 보니까 이제 물 부족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관정을 파고 지하수를 파는 사람은 좀 덜 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지하수가 없고 이제 일반 강가물을 하다 보니 강가물이 마르니까 제때 물을 못 줘가지고 수확량이 많이 떨어진 거죠. 지금은 좀 그렇군요.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비가 좀 와가지고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럼 예, 피망 재배할 때 가장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피망을 재배할 때 첫 번째가 우리 국민이 모두가 먹는 그 피망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약 관리를 저농약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약을 치고 일주일, 3일 이전에는 피망 수확을 거의 안 합니다. 예. 그러면 병충해 방제 좀 신경을 쓰고 있으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피망 농가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그 하우스 시설을 하다 보니까 네. 국가 보조금이 50대 50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대 50이면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좀 농민들한테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셔서 한 60% 70% 해서 농민들이 부담이 조금 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은 뭐 농민들이야 더 할 말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네. 가락동 365도요, 농가의 소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예. 연결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지금부터는 오늘의 채소 무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협품목연합부 윤영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무 반입량은 좀 어떤가요? 네, 고냉지무 그 가락시장 그 8월 일평균 반입량은 네. 500톤으로 전년에 비해서 한 15톤이 감소를 했고 예. 지난달에 비해서는 한 20톤이 증가한 이런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네, 가격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부가 이 무 1000톤 긴급 수매를 통해서 가격 안정화에 나서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 가격이 얼마나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라고 분석할 수가 있을까요? 네, 올 그 8월 무의 그 평균 경락 가격은 24,240원으로 전년 동기간 네. 18,510원에 비해서 30% 이상 이렇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작황부진으로 그 생산량이 전년보다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락 가격은 전년보다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작황 상태가 도대체 어땠길래 반입량이 줄어든 걸까요? 네, 고냉지무의 주 생산지는 강원도입니다. 근데 네. 강원도에서 파종기가 5월인데 그 당시에 상당히 좀 저온이었고 예. 이후에 생육기의 폭염과 가뭄으로 뿌리 비대가 불량하고 병충해 발생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작황이 평년과 전년보다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병충해 발생이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충해로 인해서 농가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가격 변동은 얼마나 좌지우지되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냉지 채소의 경우 이제 고온과 가뭄이 지속이 되면 속서우병이라든지 무름병의 발생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네. 무의 경우에도 병해충 발생이 지금 평년에 비해서 한 10% 이상 예. 이렇게 증가가 됐고 이것이 바로 또 가격 상승의 한 가지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이 수급 부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땐 어떤 조치가 좀 취해지나요? 그 정부와 농협은 그 고냉지 채소 생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서 네. 스프링클러라든지 양수기 같은 것들을 긴급 지원을 했고 병해충 방지를 위해서 방제 약제라든지 영양제를 8월 말까지 5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들을 농민들이 꼭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9월에 출하될 고랭지 무 작황 상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폭염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9월에 출하될 고랭지무는 현재까지는 고온과 가뭄에 따른 작황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보통 많은 그 채소들이 이제 추석이라든지 설 같은 이제 명절을 대비해서 일단 재배가 되고 있는데 고랭지도 무도 역시 추석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파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금년 추석은 9월 하순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파종이 됐고 9월 출하는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세는 좀 어떨까요? 시세도 좀 전망해 주세요. 네. 그 9월부터는 그 작황이 그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랭지무 출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네. 출하 지역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9월 가격은 전월보다는 하향 안정될 그럴 전망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과일 시황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8월 27일입니다. 월요일 오늘 거래된 농산물들 중에서 과일 경락가 어땠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포도 전체 반입 물량입니다. 오늘 총 266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117톤이었고요. 전일에 비해서 149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포도 거봉 2kg 특품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평균가 15,121원, 최고가 22,000원, 최저가 13,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평균가가 19,486원이었는데요. 전일 평균가보다 4,365원 하락했습니다. 오늘 15,121원 기록했습니다. 네, 포도거봉 최근 7일 최고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8월 21일 때는 15,000원을 기록했고요. 가격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은 22,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포도 거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0일 평균 가격입니다. 8월 3일 때는 15,364원을 기록했고요. 16일 때는 12,824원, 그리고 8월 27일 때는 15,121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포도 같은 경우는 개화기 냉해도 있었고 또 폭염으로 인해서 산지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년에 비해서 농민들은 더욱더 힘들지만 가격은 계속해서 높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작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루베리 전체 반입 물량입니다. 오늘 총 3톤 들어왔고요. 전일은 1톤 들어왔습니다. 전일에 비해서 2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블루베리 1kg 상품 평균가는 17,912원이고요. 최고가는 18,000원, 최저가는 17,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평균가가 15,964원, 오늘 평균가가 17,912원입니다. 전일에 비해서 1,948원 상승한 17,912원을 기록했습니다. 블루베리 최근 7일 최고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8월 21일 때는 19,000원으로 이 일주일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22일 때는 14,000원. 하지만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면서 오늘은 18,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블루베리 범위를 넓혀보죠. 최근 30일 평균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13일 때는 19,127원으로 최근 30일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를 기록했고요.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20일 때는 14,793원, 다시 반등하면서 오늘은 17,912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복숭아 엘버트 4.5kg 상품 평균가입니다. 21,578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24,000원, 최저가는 21,000원이었고요. 전일 평균가는 25,089원, 오늘 평균가는 21,578원, 전일에 비해서 3,511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머스크멜론 8kg 상품 평균가 21,463원,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는 19,000원입니다. 전일 평균가가 22,681원입니다. 오늘 평균가가 21,463원, 전일에 비해서 1,218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또 저희가 집중해서 바라볼 작물입니다. 과일 채소인 방울토마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토마토 전체 반입 물량입니다. 총 269톤 들어왔고요. 전일에 비해서 105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살펴보죠. 방울토마토 5kg 상품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가격이 22,247원, 최고가가 24,000원, 최저가는 18,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평균가가 23,982원이고요. 오늘 평균가가 22,247원, 전일에 비해서 3,735원 하락한 가격을 받았습니다. 네, 방울토마토 최근 7일 평균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1일 때는 18,000원대를 받았고요. 이 가격대가 24일까지 이어지다가 25일에 상승한 23,982원, 그리고 오늘은 22,247원을 받았습니다. 범위를 또 넓혀보겠습니다. 최근 30일 평균 가격입니다. 7월 30일과 8월 3일 가격 낙차가 굉장히 큽니다. 등락폭이 굉장히 큰 상황을 보여줬고요. 8월 13일도 다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3일 이후 가격 상승하면서 22,247원 오늘 기록했습니다.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원 춘천시 15,119원을 기록했습니다. 강원 횡성군 12,908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평택시 11,899원. 산지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시와 횡성군이 31,000원을 기록했고요. 춘천시가 평균 가격에서는 가장 높은 15,119원, 횡성군이 12,908원, 그리고 김천시가 13,707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방울토마토 경락 가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사와 함께 현장의 분위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가락동은요, 지금 한참 이제 경매로 지금 분자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과일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고추가 맵다고 했나요? 그냥 토마토가 아닌 방울토마토에 대한 경매 상황 알아볼 텐데요. 경매사님부터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그 중앙선거에서 도마도를 경매하고 있는 이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토마토가 우리 몸에 정말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좋은 걸 많이 드셔서인지 유난히 얼굴에 이렇게 빛이 광이 나요. 예. 아, 방송 나온다고 씻고 나왔습니다. 아, 씻기만 해도 광이 나시는군요. 네. 좋은 토마토 매일매일 드실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그 토마토에 대한 경매 상황을 짚어봐야 되는데요. 네네. 방울 토마토가 종류가 좀 다양하죠? 예. 방울토마토는 현재 그 원형 방울토마토하고 그 대추형 방울토마토 두 가지로 현재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매 상황 좀 짚어주시죠. 일단 그 금일 그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그 지난주 토요일 대비 그 하락한 10,000원에서 13,000원, 원형 방울토마토는 소폭 하락한 18,000원에서 22,000원 경매 진행되었습니다. 네. 일단 이제 반입량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지난주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주보다는 대추형 토마토는 약 한 60%, 전년보다는 120% 증가한 약 한 25톤 입고되었고, 원형 방울토마토는 지난주보다는 약 한 30% 감소되었는데 전년보다는 약 한 40% 증가된 15톤 입고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제 방울토마토 자체가 반입량이 꾸준히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가장 큰 이유를 어떤 점에 두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높은 당도하고 아삭한 식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면서 꾸준하게 인기가 증가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떻게 좀 인기면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좀 원형보다는 그 대추 방울토마토죠. 예, 네, 훨씬 그렇습니다. 인기가 좋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이에요? 일단은 건강에도 좋지만은 네. 과일로서 당도가 높고 어떤 이 식물감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사랑을 꾸준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토마토가 봄가을이었지만 요즘에는 1년 내 소비가 되는 과일로서의 어떤 토마토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들고 나오신 게 이게 지금 대추 네, 방울토마토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안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좀 좋은 토마토 딱 봐도 하는 좋은 거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예.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꼭지가 싱싱하고 색깔이 선명하고 광택이 나는 게 좋은 거고요. 거기에 이제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딱딱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먹어봤을 때 당도가 높은 게 제일 좋은 토마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좀 이렇게 당도 면이나 식감 면에서 과일은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이런 소비 경향에 따라서 모든 농산물들이 이렇게 좀 변화하는 것 같은데 토마토도 당연히 영향이 있죠. 많이 찾는 순으로. 네, 아무래도 토마토는 전에부터는 건강식으로 많이 소비가 됐는데 요즘은 이 과일로서도 소비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일반 토마토는 건강식으로 꾸준하게 소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당도가 높은 대추형 방울토마토가 요즘 과일로서 소비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토마토만 해도 이제 종류가 다양한데 일단 대추 토마토 외에 좀 특수 토마토들 많이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정말 마트에 가면은 빛깔이 너무나 고와요. 형형색색인데 이렇게 특수 토마토들이 좀 현재 어떻습니까?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아무래도 네. 전에보다는 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송이 토마토하고 그다음에 흑토마토, 그다음에 유색 대추형 토마토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반입량은 5% 정도 미미한 편이지만은 어떤 특성상 소비가 꾸준하게 증가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대량 면적이 증가될 걸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그냥 일반 토마토보다는 앞으로 향후 이제 지금 인기 좋은 뭐 대추 토마토부터 시작해서 특수 토마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토마토 농가에 계신 분들도 이런 특수 토마토, 반응이 좋은 토마토에 맞춰서 좀 많이 재배를 해주신다면은 소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아무쪼록요 새벽에 경매 맞추시고 방송까지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좋은 정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를 많이 드셔서 얼굴이 반짝반짝한 우리 경매사님 만나봤는데요. 이상요, 저는 가락동에서 방울토마토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과일, 채소, 방울토마토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일인 듯 과일, 채소인 방울토마토, 이제 일반 토마토와 비교했을 때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 상황인지 팀장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일반 토마토의 출하 비중은 감소하고 네. 방울토마토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중에서도 대추형은 증가하고 있고 원형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00년대 후반에 이제 품종이 개발된 이후에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비중이 2010년도에 1%에서 네.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최근 2017년에는 23%까지 와. 확대가 되었습니다. 오. 또한 도매 시장의 반입 비중을 살펴본다고 하면 네. 일반 토마토가 한 64%, 예. 방울토마토가 36%인데 그 중에서 대추형이 23%, 원형이 13%입니다. 어허. 대추형 방울토마토 인기가 정말 좋네요. 그러네요. 네. 특히나 대추 토마토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가격 동향은 또 어떤지 궁금하네요. 재배 면적 증가와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총 생산량은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 연중 계속해서 가격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경우 원형 방울토마토에서 장목을 전환해서 대추형으로 전환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울러서 생산량이 더 증가되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중순까지 가격이 또 평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고 예. 상반기 가격 약세에 따라서 정식 면적이 또 감소가 되다 보니까 7월 중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평년과 비슷한 이런 수준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원형 방울토마토의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반입되는 물량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네. 반입 물량이 소폭 증감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비중이 커진다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만큼 많이들 찾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찾는 걸까요? 네, 2017년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네.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추형하고 원형 토마토 중에서 대추형에 대한 선호도가 한 79%로 오.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선호하는 이유는 당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맛이 좋아서라는 이유가 있었고요.
또 섭취했을 때 입에 껍질이 남지 않는 그 식감이 좋아서라는 답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나 이 다이어트 하실 때 방울토마토, 그 중에서도 대추 방울토마토 많이 찾으시는 것 저도 같습니다.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울토마토도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방울토마토의 품종이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현재 그 국립종자원에 등록돼 있는 그 토마토의 품종 수는 한 1,300여 종이 와. 돼서 상당히 다양한 이런 품종들이 정말요? 지금 개발이 돼 있습니다. 네. 이는 이제 기존의 종자에 대해서도 경도라든지 내병성, 뭐 기능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또 개선이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품종 수는 지금 상당히 증가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와, 전 몰랐어요. 1,169개나 되는군요. 야,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보니까요, 기능성 방울토마토에 대한 이 특허를 내기도 하고요. 이 품종 개발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 토마토를 재배할 때 초창기에는 네. 일본이나 유럽에서 개발된 품종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재배가 됐었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이제 그 2000년대 후반부터 저희 국산 품종들이 재배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그 방울토마토 품종의 대부분은 국내 종자 회사가 육성한 품종이 그렇군요.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토마토 품종명에 이제 TY가 붙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네. 잠시 예를 든다 그러면 그 품목 명칭 앞에 이제 알파벳이 붙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PR이 붙는데 이건 역병 저항성을 뜻하는 거고요.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CR이 붙는데 이거는 무사마귀병 저항성을 뜻하는 겁니다. 예. 또 마찬가지로 이제 토마토에 TY가 붙는 거는 조금 좀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토마토 황화 잎말림 바이러스의 저항성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 네. 되겠습니다. 어렵긴 하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그 기존의 그 빨간색 말고 주황색이라든지 노란색이라든지 이런 예. 다양한 색상의 또 그 토마토가 재배가 되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기능성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기능성들이 추가된 이런 토마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새로운 품종의 확대는 토마토를 사랑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이 농가 입장에서는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연결된 방울토마토 농가도 새로운 품종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곳입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청년 농업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이제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대를 졸업하고 이제 강원도 철원에서 송이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3년차 농사를 짓고 있는 신우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3년 차면 새내기 농업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도 굉장히 애띄어 보여요. 네. 네, 많이 어리신가요? 25살이요. 정말요. 와, 처음인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합니다. 정말. 정말 부럽습니다. 자, 송이토마토를 키우신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송이토마토 어떤 품종이죠? 일단 이 송이토마토라는 것 자체가 유럽에서는 많이 재배하고 있는 토마토 종류이고요. 예. 말 그대로 송이 때 수확을 하는 토마토여가지고 송이토마토라고 이제 명칭을 지었고, 일단은 유럽종이다 보니까 생식용이 아닌 조리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서 저희 송이토마토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가 방금 이 송이토마토를 화면으로 한번 봤는데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런 생소한 송이토마토를 특별히 고르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원래 저는 어릴 적부터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농대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네. 세상 처음에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했던 품목은 파프리카인데 예. 철원군 자체가 이제 파프리카 재배 면적이 너무 포화되다 보니까 예. 네. 다른 품종을 찾아보자 생각해서 이제 토마토 쪽으로 눈을 돌렸고 그 와중에 이제 철원군 특화 사업으로 이제 시작하는 시기에 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송이토마토라는 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송이토마토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품종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다른 토마토에 비해서 뭐 관리 부분이나 수확 부분에서 좀 신경 쓸 일이 더 많지는 않은가요? 일단 토마토 자체가 이제 예민하고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긴 한데 네. 수확 부분에서는 송이 때 수확을 하다 보니까 다른 토마토에 비해서 그 수확 속도나 이런 거는 빠르고 인건비도 절감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스마트팜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온습도나 양분
이게 공급 같은 거에서 식물 생장에 필요한 환경을 컴퓨터가 같이 도와주다 보니까 재배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젊은 농업인이다 보니까요. 이 스마트팜도 이용하고 네. 또 이 새로운 품종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지금 챙기신 것 같은데 이 연 매출도 궁금하네요.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처음에 농사 시작할 때는 한 600평 정도로 시작했는데 그때는 시기도 좋았고 한 1억 2천 정도 했었고 예. 지금은 그때 번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온실을 증축해서 이제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와. 저희가 앞서서 이 스마트팜 농장을 한번 봤는데요. 이 하우스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스마트팜의 특별한 장점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작물이 재배하는데 최적의 온도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예. 작물이 자라면서 큰 스트레스 없이 자라니까 예. 뭐라 해야 될까 그런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잘 자라는 거에 자라는군요. 대해서 예. 문제 없이 그냥 네. 꾸준하게 일정 체력을 유지하면서 자라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그런 이 최신 기술도 이용하다 보니까 고소득으로도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송이토마토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철원군 자체가 여름에 재배를 하는 작형이라 이제 네. 7%를 넘겨가는데 7월, 8월에는 장마랑 고온이 있다 보니까 그 9월 달에 나올 물량들이 좀 화방에서 수정이 안 돼가지고 예. 아마 9월 말 10월 초에 나올 그 물건들이 줄어들어가지고 아마 물건이 줄다 보니까 가격은 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이 폭염이나 태풍 때문에 농작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송이토마토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올해 저희는 태풍 피해는 없었는데 네. 철원군이 이렇게 여름이 더운 지역이 아닌데 올해는 예상치 못한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화방에 수정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예. 좀 이제 그 수정이 되지 않은 화방이 나올 시기에는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돼서 그 피해는 그걸로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3년차 농업인이라고 하는데 이 말 속에는 베테랑의 품격이 느껴지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고 이 새로운 품종에 도전하시는 농가들이 있다면 이 청년 농부로서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처음 농사를 지러 내려올 때는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예.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품종은 많다 보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좀 열린 시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싶어요. 네, 정말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3년 차임에도 멋집니다. 불구하고요. 네,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생생한 농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게 또 방울토마토가 품종 개발을 통해서 당도나 이 경도가 높아지면서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그렇군요. 좀 농가 희소식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팀장님, 여기서 또 안 물어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앞으로 이 방울토마토의 시세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지속적으로 재배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네. 또 생산성 증가와 맞물려서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소비의 급격한 증가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과일 채소인 방울토마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우입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집중 분석 나우 시간인데요. 네. 오늘 집중할 작물은 노래도 있어요. 나 맞아요. 좋아하니 탕끝. 네.
네, 안 하실까 봐 저 걱정했는데 네네. 노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노래도 있을 만큼 굉장한 네. 인기를 받고 있는 작물입니다. 맞아요. 바로 당근이죠. 이 태풍 쏠리기 지나가기 전만 해도요. 파종 시기를 맞은 이 제주 당근 농가에서는 가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또 어떤 상황인지 들어봐야겠죠. 먼저 이 당근 생산지로 제주도가 어느 정도 비중인지부터 좀 찬찬히 깊이 있는 분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주도는 우리나라 당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내에서 당근의 주산지는 구자와 성산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 우수한 화산해토 토양에서 온도와 습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당근의 형태가 상당히 예쁘고 육질이 부드럽고 색깔, 맛, 향이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우수한 이런 당근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네, 구자 당근, 성사 당근 굉장히 유명한 당근이기도 한데 네. 이 제주도에 태풍도 있었고 비, 바람도 많이 부는 곳입니다. 당근 파종이 잘 마무리가 됐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 제주도 당근 주산지인 구자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파종은 100% 마무리가 되었고 예. 이후에 이제 태풍 쏠리기 지나간 이후에 현재 정확한 그 포전의 발화율과 피해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향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제주도의 피해가 참 심각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생생한 이야기 또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당근 주산지인 구자농협 양성집 유통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자농협의 양선집입니다. 네. 자, 며칠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제주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현제 네. 제주 날씨는 좀 어때요? 오늘은 날씨가 괜찮고요. 예. 태풍 때도 그 당근 주산지 이제 제주 동부 지역은 다행히 비나 바람이 적게 와서 그렇군요. 서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고 당근도 당초 계획 생각보다는 피해가 적은 편입니다. 다행이네요. 이 제주 당근의 주 생산지가 구좌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제주 당근의 네네. 생산량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구자 지역은 올해 한 1,400헥타 정도 돼서 네. 제주 당근 생산량의 전체적으로 한 90에서 95% 정도를 구자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그래도요, 이 태풍 피해가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지금까지 당근 농가들의 피해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요? 네, 그 태풍이 지나가면서 한 100mm 정도 비가 내렸지만은 한 20시간 이상 내리면서 다행히 침수 피해나 그런 부분 적었습니다. 그러나 바람 피해가 일부 발생해서 한 전체 면적의 한 10% 정도는 지금 발화가 안 돼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태풍 피해로 농가는 재파종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생산량이 좀 줄거나 수급의 차질은 없을까요? 앞으로 한 2, 3일, 5일 이내에 보면은 일부 아까 한 10% 정도는 재파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 지금 앞으로 어떤 그 태풍이나 그런 부분 차후에 없으면은 겨울철 제주 당근을 공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럼요. 이 태풍이 네네. 지나간 후에 당근 농가에서 좀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 네. 태풍으로 인해서 농가가 재해 발생 시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네. 지금 제주도 차원에서는 그 당근을 비롯한 지금 채소류에 대한 피해 면적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에 따른 당근 다시 재파라든가 아니면 다른 품종으로 재파를 했을 때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 그 앞으로 한 2달 정도 생육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농협 차원에서도 당근 그 생육을 위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팀장님. 제주 지역의 당근 출하량이 당근 가격 변화에 좀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주 지역의 당근은 11월 말부터 해서 이듬해 4월 초까지 일단 출하가 되고 있고요. 예. 네. 이 시기에는 타 지역에서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주 당근의 생산이 가격 변화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이 제주 지역에 많은 피해를 줬잖아요. 이로 인해서 당근 반입량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좀 걱정스럽거든요. 네.
현재 출하되고 있는 당근은 경남 지역에서 생산된 봄 당근으로 그렇군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저장 창고에서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풍이 당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일부 그 전문 납품업자들이 수급 상황의 불안으로 가수요가 좀 발생하고 있고 네. 이것이 반입량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오늘 당근 경매 상황은 또 어땠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속적으로 고단가가 유지되고 예. 있는 품목 중에 하나가 이 당근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주 당근 가격 어떻게 형성됐나요? 예. 예, 지난주에는 첫째는 이제 반입량이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화가 자꾸 울리는데 58,000원에서 63,000원대 형성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가격도 지난주와 좀 비슷한 상황인가요? 예, 오늘은 이제 전주에 비해 가지고 한 10% 정도 상승은 6만 원에서 68,000원까지 시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럼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유는요. 첫째 네. 이제 두 가지 요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장 물량의 감소로 인해서 반입량이 첫째는 감소가 됐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대기 물량인 그 고냉지 당근이 그 출하 지연에 따라서 기존에 그 보관하고 있는 출하주들이 어떤 기대 심리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했을 때 오늘 반입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반입량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단지 뭐냐면 지방에 분산됐던 물량이 가락동으로 집중되면서 물량은 가락동으로 이제 많이 몰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고는 얼마나 남았는지 그 반출 상황도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반출 상황은 이제 중도매인들이 첫째는 이제 보관하고 있는 물량이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 팔 물량만 지금 가지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산지에서 저장 물량은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예. 다음 주에 거의 이제 소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9월에 고랭지 당근 출하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시장 상황은요. 예. 지금 현재 다음 주 그러니까 9월 초죠. 9월 예. 초 네. 순경에 한 일주일 정도 저장 물량이 완전히 소진이 되면은 또 한 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LTE 연결해 봤고요. 팀장님, 이번 주에 당근 시세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이번 주 월요일 그 당근 시세는 그 20kg 박스에 64,000원으로 상당히 높게 출발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금주의 당근 가격도 5만 원대 수준을 좀 유지를 해서 예. 전주에 47,620원보다 높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봄 당근의 출하량 감소로 당분간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집중 분석 나우 당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농축산물 소매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소매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품목은요. 네, 배추 고랭지 한 포기 상품 평균 가격입니다. 8,24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일보다 584원 상승한 가격을 받았습니다. 밤고구마 1kg 상품 평균가 6,334원이었네요. 전일과 비교해 볼까요? 18원 상승한 가격 6,334원입니다. 풋고추 100g 상품 가격입니다. 평균가 11,20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는 1,660원이었네요. 등락가 2원 차이 났습니다.
피망, 청입니다. 100g 상품 평균가는 987원이었습니다. 3원 더 상승한 987원에 거래됐습니다. 포도, 거봉 2kg 상품 평균가는 14,016원이었습니다. 등락가 살펴볼까요? 전일보다 23원 더 상승했습니다. 복숭아 100도입니다. 10개 상품 평균가는 22,076원이었네요. 201원 상승한 가격이었습니다. 방울토마토 1kg 상품 가격 평균가는 7,11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역시나 45원 더 상승한 가격을 받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축산물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한우 등심입니다. 100g 기준이고요. 오늘 8,160원에 거래됐습니다. 한우 불고기 기준은 똑같고요. 오늘 4,261원으로 전일보다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돼지 삼겹살입니다. 2,228원 같은 가격 받았습니다. 돼지 목살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240원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네. 이 농가들은 폭염에 의해서 태풍 집중호우로 인해서 참 어려운 나날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농산물도 계속해서 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추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추석 차례상 물가에도 비상등이 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신속히 또 좋은 대책이 나올 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품목연합부 윤영채 팀장님도 고맙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단호박, 표고버섯, 토마토, 풋고추의 자세한 시세 정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농민의 든든한 동반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